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인구 감소가 불러올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이 이야기를 지금 상황과 붙여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바로 밑에 있죠. 학군지 쇠퇴. 이 결국에 이 아이를 덜 낳고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학군지의 그 명성, 지금의 명성은 이어질 수가 없고, 이 학군지도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과연 그렇게 될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구가 감소되면 전반적으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이 소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상위 입지와 하위 입지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 부동산을 볼 때 인구 감소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다. 도시를 책임지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학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많은 매체를 보게 되면 이제는 학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교통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주 접근의 가치가 이 학군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는 저번 주에 했고요.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자, 학령 인구 감소. 자, 지금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특히 이제 OECD 국가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고, 두 명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왔습니다. 0. 몇 명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만 18세 학령 인구 추계를 보시면요. 2019년에는 59만 명에 달하던 것이 이제 2040년에 가게 되면 이제 절반 수준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28만 명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추정이죠. 자,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산업 발전도 그렇고, 인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기보다 지적인 이 컨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죠. 자본이 이렇게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학령 인구, 아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학군지가 쇠퇴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부모들이 10명에서 5명이 됐다 한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 얘기할 때 스카이 얘기 많이 하죠. 예, 서울대, 연대, 고대 얘기 많이 합니다. 자, 학령 인구가 딱 그 정도의 인구만 남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들어갈 만큼밖에 인구가 없다, 그러면 학군지 필요 없죠. 근데 보시면 28만 명 아닙니까? 28만 명이 서울대, 연고대 정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학령 인구가 거의 절반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문제는 중요한 상위의 대학이 아니라 이 하위 대학, 지방 대학들이 수두룩하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 인구 감소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살아남는 도시가 있을 거고 없어지는 소멸 도시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는 대학들이 있고 없어지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위 입지의 아파트나 상위 대학이나 필요치,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이고 여기는 실력이겠죠. 이거는 결코 낮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학군이라는 건요,
과거에 그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경험을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한양, 그쵸? 한양이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는 더 두텁죠. 학군에 대한 선호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도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도 이 좀 좋은 대학교 근처는 비싸요. 예, 집도 비싸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구가 학령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학군지가 학령 인구 감소로 쇠퇴할 것이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자, 인구가 감소해서 강남 아파트가 싸질 것이라는 소리랑 같은 소리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근데 서울대는 미래에도 서울대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고 필요한 실력은 예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어떻죠? 최근에 자사고, 특수고 다 폐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군지에 대한 선호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도 요동치잖아요. 사실 직주 접근하고 거리가 먼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들도 이 학군과 연계된 지역들은 집값, 더해서 뭐 오피스텔 값, 전세, 월세 가격까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쵸? 직장과 가깝지도 않고 그 도시에서 직장 가려면 너무 힘들고 또 오래된 주택이고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지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 얘기했을 때 소득 얘기 나왔잖아요. 자, 정말 슬픈 얘기지만 이 실력, 대학 가는 실력,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머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공부에도 멘토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또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군지 같은 경우에도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인구 감소의 그냥 핵심 키워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득이었잖아요. 학군지도 마찬가지고 소득입니다. 예, 결국 소득인 거예요. 학군지도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미래가 가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군지는 좀 쇠퇴할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래에도 학군지는 강할 것이다. 새로운 신규 학군지가 생겨날 수는 있으나 학군지 자체가 평준화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군지 보내는 건 물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많은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학군지에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의 경우는요, 전 개인적인 건데 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학군지를 선호합니다. 왜냐?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주변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인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 하위 입지면 하위 입지일수록 이 학군도 떨어지겠지만 그 동네 그 친구의 부류도 그레이드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제가 파렴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군지가 비싼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떠나서도 주변의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고 나중에 미래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좀 어느 정도 계층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서로 만날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학군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학군지를 선택하는 하나의 결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학교 폭력 관련돼서 학폭이라고 하죠. 예, 펜트하우스 드라마 보니까 학폭이 열렸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굉장히 짓궂은 장난치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학교 폭력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로 되고 뭐 왕따시키고 뭐 추접한 짓을 시키기보다는 뭐 싸움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뭐 때리거나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뭐 험한 짓까지 자행하고
인간으로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짓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로 뭐 찍고 또 이 너무 일찍 이 어른 세계에 던져지는 아이들도 많고, 예. 근데 이거가 연관돼서 보면은 이제 학폭위가 자주 열리는 곳과 아닌 곳과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걸 떠나서 그 아이들의 성향들을 볼 수 있는 거를 보면 학폭위의 횟수를 보면 되는데, 결국 따져보니까 학군 상위 지역이 학폭위도 적더라.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선호한 건 나의 아이가 머리가 나빠도 학군지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건수를 보니까 서울 평균이 58건 정도가 되는데, 이 양천구, 강서구 정도죠? 네. 자, 여기서 뭐 양천, 목동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쪽, 그리고 강남, 그리고 강동, 송파. 자, 이거 상위죠. 강남 학군과 이제 목동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가 평균 이하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하예요. 특히 이 목동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착합니다. 예, 제가 봐도 착하고요. 또 여기에는 조금 빠졌지만 여기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성동 광진이 들어갔는데, 광진도 강남학군 굉장히 착합니다, 친구들이. 강남학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쪽 지역도 안 올랐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뒤늦게 많이 급작하게 올렸죠.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더라도 이 학군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구 감소, 두 번째 시간엔 이 학령 인구 감소, 둘 다 뭐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니까. 예, 짧게 보면 수요자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악재일 것이다라는 이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요, 놀란부동산 멤버십 강의 약 4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것들도 한번 찬찬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블로그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댓글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이 영상에 미처 못 담은 다른 내용들이나 뭐 기사 같은 것들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도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